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여인, 나를 사랑한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일 수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과 장소들은 매우 구체적이지만 전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잠자리 기계였다. 마땅히 갈 곳도 놀 곳도 부족했던 시절. 어떻게든지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대중교통마저도 엄청 불편했지만 난 그녀를 데리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김포읍의 성당, 안양 포도밭, 포천 등등. 그리고 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틈만 나면 그녀를 사랑해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를 만나면 일단 해결부터 해야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녀를 만나는 동안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렸다. 진짜로 그랬다. 나는 당산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한강변으로 밤에 산책을 나가면 한강변에 많은 여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렇다고 나는 그곳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우선 무서웠고 더럽다고 생각이 들었다. 합리적인 이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생명이 시작된 그 어떤 시간부터 우리가 최초로 집단을 만들고 생활했던 그 시절 이야기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인간이 어떻게 후손을 번식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집단 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이라는 단체로 살기 시작할 무렵 인간들의 평균 나이는 20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죽고 사냥하다 죽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인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시기에는 어떤 방법을 썼을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평균 수명이 20살이면 도대체 몇 살에 후손을 낳아야 하는가? 대략 12살까지 남녀가 준비가 되고 14살 전후로 후손을 낳아야만 아이가 6살에 부모는 죽게 된다. 이런 조건이 100%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대체적으로 말 안 듣는 유년기를 보냈고 반항하는 청소년기를 보낸다. 유년기 시절에 충분히 근육을 발달시켜야 했고 청년기가 되면 다른 집단으로 가야 했기 때문일 거다. 이런 스케줄표에 의해서 대략 13살 전후로부터 후손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가 빠진 것 같아 다시 돌아오자면 우리의 몸은 그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생산을 위한 행위를 하면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살 초반까지 성장하다가 곧 성장 호르몬이 멈춘다. 그것이 인류의 생명 시간표다. 생명의 시간표가 지나면 그때부터 인간의 생명선은 짧아지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스케줄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법칙이다. 현대의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억압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 여드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청소년들은 그 나름대로 호르몬 발산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가? 인류를 지탱하는 분명한 스케줄표에 의한 약속이 있다. 후손 생산을 위한 위대한 약속. 후손 생산의 욕구에 강한 유전자는 따로 있다. 그런 강한 유전자는 여자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며 잠자리에 집착을 한다. 어린아이에게 가슴이 큰 여성과 작은 여성 중 누가 더 이쁘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대답을 할 것이다. 엉덩이가 작은 사람과 풍만한 사람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당신의 대답은 뻔하다. 이처럼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이쁜 여성, 그리고 몸매 좋은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간다. 만약 당신이 가슴이 커서 아기를 잘 키울 것 같고 신체 발달한 여성이 좋다면 아직 당신의 유전자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 당시에는 후손 번식이라는 과업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그런 유전자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어떨 때는 그녀를 보내고 방에 누워있으면 그녀의 땀 냄새 그리고 그녀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도 그걸 나만큼이나 좋아했었는지는 확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드는 이유는 그때는 전초전이 없었다. 항상 불안한 시간과 환경, 그리고 조급증,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전초전이라는 걸 배우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였다. 또한 그 당시 어쩌다 보게 되는 비디오는 대부분 서양의 것이었고, 그냥 동물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무지한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를 데리고 방에 들어오면 난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를 눕히곤 바로 진행을 하였다. 어떨 때는 충분히 촉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다른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난 그런 것조차도 또 다른 재미로 즐기곤 했다. 그래서인지 난 그녀의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무식한 잠자리는 그 후로도 2년 정도 이어졌다. 2년 후쯤 또 다른 여자에게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그제야 신세계를 맛보았다. 하여간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뿐이 안 나온다. 그리고 너무 아쉽다. 구석구석 확인하고 사랑을 해주며 그녀의 기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다른 느낌의 세상을 맛 보여줄 수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점점 그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는 요구였다. 우리 집은 대부분 9시가 넘으면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몰래 내 방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난 그녀를 마음껏 탐닉할 수 있었다. 한 가지 문제는 그녀가 화장실을 못 갔기 때문에 방에서 오강처럼 생긴 걸 만들어 이용해 처리했다. 난 그녀가 창피해하면서도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뻐 보였다. 마치 네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일종의 신호처럼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신호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완벽한 소유감을 주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완벽한 그녀에 대한 소유. 그녀가 우리 집에서 외박이 잦아지자 그녀의 집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아니, 분명 문제가 있었다. 안 생기면 이상한 거지. 고등학생 여자가 외박을 하다니. 그때는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밖에서 공중전화가 없으면 따로 집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에서 자는 경우가 생기니 그녀의 집에선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 한 번 없었고 한 번도 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 날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한다. 언니가 날 보자고 한단다. 이상으로 주영편 2부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